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몽실언니 이야기를 듣기 자료를 통해서 꾸준히 들었을 텐데요. 선생님은 그동안 이 몽실언니 이야기를 읽고 여러 번 읽었어요. 그런데도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슬픔과 감동이 굉장히 컸던 것이 기억이 나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지나온 세월, 그 힘들고 거친 세월이 한눈에 그려지는 것 같았거든요. 지하철 타고 가다가 이 책을 끝까지 읽고는 자꾸만 눈물이 흘러서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다 큰 어른이 책 읽다가 울다니요. 예전에 읽은 것인데도 읽을 때마다 가슴에서 울컥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몽실언니 이야기를 간추려 보려고 해요. 몽실언니는 모두 300쪽 가까이 되는 양이에요. 선생님이 읽어준 빠르기로 읽으면 약 5시간 30분 정도 걸려요. 소리내서 읽지 않고 눈으로 읽으면 조금 더 빠르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양이 꽤 많은 이야기죠.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간추려 보자는 것입니다. 내용 간추리기를 하면요. 먼저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돼요. 이 책에는 몽실이 다리를 다쳐서 평생 절뚝거리게 된 사건이나 전쟁통에 동생 난나미를 먹여 살린 사건이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건 등등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간추리기를 하면 이런 사건과 사건들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돼요. 코끼리 다리가 기둥처럼 굵다고 해서 코끼리가 기둥 같다고 말할 수는 없죠. 또 코끼리 코가 길다고 해서 코끼리를 뱀 같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코끼리 다리, 코, 상아, 귀, 몸집 등 전체적으로 봐야 코끼리 모양이 어떻다 하고 말할 수 있죠. 이야기 내용 간추리기가 이와 같습니다. 자, 또 이 내용 간추리기를 하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번 휙 읽고 지나가는 것보다 다시 한번 돌아보면 또 다른 맛이 느껴집니다. 음식 먹을 때도 한 번만 씹어 넘기지 않고 여러 차례 씹고 넘기잖아요. 그러면 음식의 맛이 더 풍부하게 느껴지죠. 이야기 내용 간추리기가 이것과 비슷합니다. 그럼 이야기 내용 간추리기가 뭔지 알아보기로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몽실언니는 300쪽 가까이 되는 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23개의 소제목으로 나누어져 있죠. 이것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내용만 짧게 간추리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도록 해야 돼요. 중요하다는 건 뭘까요? 이 부분이 있어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겠구나 하고 판단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23장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구절이 나와요. 쩔뚝거리며 걸을 때마다 몽실은 온몸이 기우뚱기우뚱했다. 몽실이가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게 된 이유가 있죠. 8살 때 새아버지 정씨가 떠밀어서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이에요. 그 때문에 평생 다리를 절뚝거리게 됐어요. 자, 그러면 2장 다리병신은 중요한 부분일까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한 가지 예를 더 봅시다. 새어머니 북촌댁이 죽은 사건은 중요할까요? 네. 그래서 어린 몽실이 갓난아기 난나미를 힘겹게 키워야 했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에서 꼭 있어야 하는 부분, 이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내용 간추리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소제목을 보면서 이야기 내용을 기억해 보기로 해요. 1장 아버지를 버리고, 2장 다리병신, 3장 어머니와도 헤어지고, 4장 새어머니 북촌댁, 5장 까치바위꼴 할아버지,
6장 인생이라는 것, 7장 새어머니의 슬픔, 8장 동생 난남이, 9장 이상한 인민군, 10장 착한 사람 나쁜 사람, 11장 꿈속의 두 어머니, 12장 찾아간 개암나무골, 13장 난남이와 영순이, 14장 다시 헤어진 어머니, 15장 검둥이 아기, 16장 돌아온 아버지, 17장 국어라는 몽실이, 18장 영득이 영순이, 19장 모두 내 동생, 20장 자선병원을 찾아서, 21장 아버지의 죽음, 22장 모두 다 떠나가고, 23장 가파른 고갯길. 이 23개의 장에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기억이 납니까? 그것을 활동지에 써보면 되겠습니다. 너무 길게 써도 힘들 수 있으니까 2개 장을 간추려서 한 문장 정도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활동지에는 선생님이 2개의 장을, 2개의 소제목을 한 군데에 묶었어요. 그러니까 1장과 2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이 칸에다가 한 문장 정도로 쓰면 되겠습니다. 근데 쓰다 보니까 한 문장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겠어. 그렇게 생각되는 친구는 뭐 2줄 써도 되고 2문장 써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활동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빈칸은 모두 12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의 빈칸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 간추리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 12개의 칸 중에서 꼭 필요하다. 12개의 빈칸을 다 채우긴 했는데 이 중에서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되는 곳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봅니다. 어떤 친구는 1장이 가장 중요하다면 이곳에 동그라미를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친구는 꿈속의 두 어머니, 여기가 가장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럼 여기다 칠 수도 있겠고, 사람들마다 다를 것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없으면 이야기가 잘 흘러가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12개의 빈칸만 채워도 양이 제법 많습니다. 자, 이렇게 12군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 줄 쓰기로 써보는 건데요. 이것도 다 쓰고 나면 양이 꽤 많아요. 어떤 친구는 2문장도 쓸 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한 군데에다가 정리해 볼 거예요. 바로 이곳에다가. 이곳에 정리해 볼 거예요. 활동지의 이 맨 아래에 이야기 전체의 내용을 간추려 봅시다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이 안내를 보고 그 아래 네모 빈칸에 적어 보면 됩니다. 이곳에 이야기 전체의 내용을 간추려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12개의 칸에 여러분들이 적었던 걸 그대로 베껴 쓰는 게 아니고 이 12개의 빈 칸에 있었던 내용을 또 다시 줄여서 적당한 양으로 이곳에다 쓰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곳에다가 자기 생각이나 책을 읽고 나면 생각이 들죠. 어떤 생각이든. 아니면 느낌. 아, 슬픈 느낌이 든다. 불쌍하다. 아, 재밌다. 그런 생각이나 느낌은 쓰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용 요약하기 위한 내용 간추리기를 하는 것이지 생각이나 느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이나 느낌을 쓰지 말고 이 책에 내용만 간추리기를 하는 거예요. 이 책에 어떤 내용이 있었다. 어떤 내용의 이야기다. 그 내용만 간추리기를 하세요. 이 영상이 끝난 다음 조용히 앉아서 활동지를 해결해 봅니다.
이야기 내용이 잘 생각나지 않으면 선생님이 녹음한 듣기 자료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내용이 생각날 겁니다. 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해요.